조금 딥하게 잠깐 들어가자면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흘려서 들으세요. 여자 사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여자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 어떤 생각을 같이 해버리는 게 문제냐면 어떤 사람이 흉터 때문에 타투했다니까 흉터 제거하지 왜 타투했냐고 쿠사리 주던데. 너도 쿠사리 줘. 난 그런 건 좀 안 찾는 주의잖아. 님 왜 소나타 타세요? 지구공 타지? 님 왜 중소기업 다니세요? 대기업 다니지? 님 왜 키 170이세요? 190이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형 못쏠 여자 만나본 적 있음?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 못쏠 여자 좋은 거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제가 뭐 그런 분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연애도 사회성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사람을 사귀는 거니까. 그래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능숙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미숙함이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경험에 처음을 경험시켜 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이성관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이라는 거를 떠올리면 무조건 성적인 것만 떠올리잖아요. 섹슈얼한 것만 떠올리잖아. 저는 그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이성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게 걱정되냐면 저 사람이 사랑을 떠올릴 때, 연애를 떠올릴 때 나를 앞으로 영원히 떠올리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싫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 첫사랑이 히로세 료코라고 했잖아요. 정말 과장하는 거 아니고 일본 빠돌이 새끼가 지랄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그리고 그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안 그래도 외모도 똑같이 생겼고 고졸에다가 헬스 트레이너에다가 DC에다가 등등등 해서 뭔가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다행히 제 첫사랑이 히로세 료코였고 그 당시 히로세 료코는 굉장히 순수한 여배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사랑에 대한 어떤 큰 틀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히로세 료코 이후에도 뭐 아야세 하루카라든지 순수한 이시하라 사토미라든지 이런 순수한 일본 여배우들이 저한테 약간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라 다행히 좀 건강한 애정관이 자리 잡히게 됐죠. 보통은 고졸 딱새 DC남이 이런 애정관을 갖고 있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료코 걸렸어? 쎄하다 했다 어쩐지. 가지가지 하는구나 진짜.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이 감정이 이제 변하진 않죠. 편집 알바생이 역대급 제 이상형이라 번호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례일 수 있나요? 저 20살 평상타치, 그분은 평타치. 제가 눈이 낮다는 소리 자주 들어요.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생의 번호를 따는 거는 좀 실례입니다. 왜냐면 업무 중이시니까. 만약에 님이 조금이라도 실례를 안 하시려면 업무가 끝났을 때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최대한 정중하게 여쭤봐야겠죠. 업무 중에 말고. 근데 저도 아르바이트생 번호를 딴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근데 그때 물어보면 여태나 기다린 거야 소름인 거 아님. 그 전에 물어보면 되죠.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회장님 결혼 전에 연애는 몇 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남자가 연애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언니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동생들한테 남자 많이 만나봐라.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남자 후배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언이 필요하다면.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결혼은 현실이에요. 결혼은 야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웃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도 중요하죠 형 뭐 이런 얘기 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지만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라이트하게도 깊이 있게도. 만약에 결혼을 야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피녀랑도 결혼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피녀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굉장히 매력적인 오피녀예요. 야스 기술도 쌍타치예요. 존나 잘해요. 만약에 결혼이 야스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 여자랑도 결혼을 하고 싶어야겠죠. 근데 그 여자랑 결혼 안 하고 싶으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결혼에서 야스의 비중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사실. 근데 결혼할 때쯤 되면 야스를 무기로 사용하는 여자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전 원래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왜냐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 스스로가. 근데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여자랑 결혼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 같은 게 생겨서 더 이상 야스를 못하게 돼도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평생 함께 살고 싶을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도 결혼하고 나서 매차쿠차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의 보너스 개념인 거지 주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 결혼 몇 살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이를 좀 많이 좋아하시고 육아를 하고 싶으시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태어났으면 나만의 것을 좀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창하게 자아 실현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경험들을 마음껏 했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추 해봤다 싶은 정도까지는 경험을 좀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RPG 게임인데 어떤 마을에서 게임을 시작해요.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메인 줄거리가 아니더라도. 근데 다음 마을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순 없어요. 오픈월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마을에서 재밌는 퀘스트 정도는 좀 깨보고 내가 깨보고 싶은 퀘스트 정도는 깨보고 다음 마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리고 애를 빨리 낳아버리면 퀘스트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채로 다음 마을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바람기 어떻게 고치나요? 못 고칩니다. 저는 바람기 있는 분들은 그냥 결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고쳐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야 고쳐지죠. 고자가 된다든지 해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남자, 여자친구 있고 군대 갔다 복학하고 친구 없이 한 학기 보내다가 27살 편입한 누나랑 어쩌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근데 누나가 여웃기가 좀 심해서 한번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심한 것 같아서 선을 좀 긋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뭘 물어보고 있냐? 선을 긋고 싶으면 연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질문은 여자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너가 실제로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 눈에는 너는 그냥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네가 너무 간사하고 얕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를 기조로 깔면서 여우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느껴져서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 사실. 누군가와 선을 좀 긋고 싶다 연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체로 좀 예민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랑 친하게 지냈는데 좀 선을 넘어. 그게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연락 자체만 뜸하게 해도 대답을 할 때 평소랑 다르게 좀 건조하게 하기만 해도 그냥 이틀만 그렇게 해도 모든 여자는 다 알아챕니다. 무언가가 변했다. 내가 네 심리를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너는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은 착한 남자인데 27살 누나가 너무 여웃기를 부려.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아. 하지만 넌 착한 남자기 때문에 선을 좀 긋고 싶어. 이런 심리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너의 욕구로는 그 누나랑 자고 싶을 거고 하지만 전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네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절제하고 있을 뿐이야. 아마 그 누나가 선을 더 넘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 누나랑 자는 거를 상상하고 있을 것 같아. 제가 틀렸을 확률이 높겠지만 저는 그래 보여요. 형님 말한 대로 카톡 안 하고 무뚝뚝하게 하는데도 수업 겹치면 옆에 와서 앉고 얘기 안 하려고 담배 피러 나가면 비흡연자인데도 따라와서 말 걸고 합니다. 시원하게 말하면 되는 걸 아는데 지금 같은 학과에 친한 사람이 이 누나 말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계속 무뚝뚝하게 지낼까요? 시원하게 말할까요? 그냥 저라면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고. 기독교 여자친구 갑자기 관계 거부, 헤어질까 고민 중입니다. 현재 한 달째 못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형님이라면 바로 헤어집니까? 이유를 물어보겠죠. 왜 그런지. 근데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친구 성병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여자친구가 여태까지는 성관계를 잘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준다? 성병 걸려서 치료 중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너한테 옮기면 들키니까. 제가 쓰레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안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딥하게 잠깐 들어가자면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흘려서 들으세요. 여자 사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저도 배움 부족한 새끼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배움이 부족한 여사친들한테 좀 보였던 건데 그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 어떤 생각을 같이 해버리는 게 문제냐면 내 주변 관계, 특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생산적인지를 따지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드에 들어간 여사친들을 극딜을 하는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현재 자아성찰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치죠. 이거는 성인이면은 누구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나 희생을 하기 싫은 사람들 중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도둑년들이 있어요. 그런 도둑년들이 보통 갑자기 자아성찰 모드로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따위로 살고 있는 이유를 내 남자친구 탓으로 돌리고 싶은 애들이 있고 그럴 때 보통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진짜 그 어떤 생산적인 것도 안 하네. 맨날 영화 보고 밥 먹고 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치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 오빠 나 당분간 그냥 잠자리는 좀 안 하고 싶어. 이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런 여자애들한테 네 인생을 더 낫게 만들고 싶으면 네가 노력을 처해야지 왜 네 남자친구가 너와의 만남에서 생산성을 갖춰줘야 하냐 이렇게 극딜을 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배움 얘기를 한 게 좀 배움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그런 때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데이트 횟수 자체를 줄이죠. 그런 분들은 오빠 우리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날까? 왜? 나 좀 학원 좀 다니고 싶어서 무슨 자격증 좀 따보고 싶어서 보통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배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공부를 한다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남자친구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안 해줘. 왜냐하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 게 내 인생의 발전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향후에 아이 육아 문제로 교육 문제로 많이 다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에 좋은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인간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뭐 그런 고찰을 하는 게 그냥 버릇입니다. 취미라든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면 저 새끼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도 저런 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릿속으로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지 상상도 해보고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왜 그런지 물어보고요. 그냥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좀 써먹었던 방법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회의감을 느껴서 헤어진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사귀고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거야. 남자는 왜 헤어진지를 몰라. 자꾸 붙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관계가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는 건 거야. 이 여자는 그냥.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발전적이게 될 수 있는지 모르고 방법을 알아도 사실 모른 척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걸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거든요. 이때가 방어력이 존나 약해져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여자들이 PT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이. 공부 같은 걸 해보고 자아성찰을 원래 해오던 분들이면 철학적 사고를 해오시던 분들이면 이때 보통 공부를 하고 진짜 생산적인 뭘 하고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냥 변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야. 이때 보통 PT를 끊어서 몸을 만들려고 하고 몸을 가꾸려고 하고 술을 끊고 술 안 마시고 나 운동할 거야.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이런 걸 하다가 힘들죠. 마음은 공허하죠. 이때가 꼬시기 존나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때에 평소에 본인이 안 만나보던 남자를 좀 만나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내가 얼빠였는데 공부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본다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예능 같은 거, 예술 같은 거에 좀 조예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 남자인데 어디 가서 좀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림 보는 걸 좋아한대. 그때 갑자기 막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껴요. 갑자기.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막 이런 사람.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는 외모 의 사람인데 갑자기 멋있게 느끼는 거야. 왜냐면 사실 본인이 그걸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잠깐 만나요. 의미 없죠. 어차피 진짜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심경의 변화로 잠깐 만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자분들한테 너네가 인생에서 가끔 한 번씩 너네보다 한 2단계 이상 위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얻기도 해. 그런 행운은 의외로 꽤 많이 있죠. 싸부작싸부작 잘 다니다 보면. 그럴 때 절대로 그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 여자는 어차피 조금 너랑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할 건데 절대로 붙잡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어차피 오래 못 가고요. 이 여자는 결국에는 헤어지자고 할 거고 이때 안 붙잡고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여자가 다음에 또 멘탈이 흔들릴 때 그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여기서 질척거리게 되면 다음에 이 여자가 멘탈이 흔들릴 때 너보다는 차라리 왕추를 만나고 싶겠죠. 어차피 멘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잠깐 놀 거면 왕추를 만나지 널 왜 만나겠어. 이지의 유나 씨가 매력적인 여자 만나는 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알려주시더라고. 본인의 팬들한테.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외롭고 멘탈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대. 근데 절대로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주변에서 자꾸 맴도를 해. 그러다가 그 여자분이 좀 약해졌을 때 옆에 있어주래. 이거를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데 여자는 어쨌든 남자보다 훨씬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자면 생리 때문에 감정 기복도 남자보다 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남편들이 힘들지만 역으로 연애를 할 때는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약해졌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만나다 헤어졌다고 해서 집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님 것이 될 수 없는 여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처음엔 좋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좋지 않아서 종교 핑계 댄 겁니다. 진짜 별로인 거예요. 이게 설애님이 여자분이신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불만족스러워서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럴 확률이 높죠. 이럴 때 보통 대화로 풀어야 된다 하는데 20대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오빠 야스를 같이 못해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오빠 개 못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진지한 대화를 해본다. 지금 이런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저라면 헤어질 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밤도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아주 딥한 스킨십은 하되 삽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지속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 쪽에서 원한다는 사인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좀 일이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자가 전혀 사인을 안 보낸다? 이러면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좀 놀랐던 게 제가 일본 빠돌이 하다가 미빠로 바뀌었잖아요. 미국 빠돌이가 돼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진짜 놀랬던 게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이니까 여자애가 이제 오늘 하는 건 좀 그렇다. 나 너무 그래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걔들은 나 그렇게 쉬워 보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키스를 한다는 거야. 그걸 듣고 처음에 되게 놀랬어요. 그게 가능해? 아니 우리는 A동을 보더라도 다 스킵하고 거기만 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되게 흔하더라고요. 특히 청소년기에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여자친구를 막 1시간 동안 키스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1시간 힘들어.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키스를 입에만 할 수는 없죠. 1시간 동안. 물론 입에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 애들이 보통 키스를 좀 잘한다는 인식이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키스를 오래 안 해. 근데 외국 애들은 첫사랑이랑 키스 2시간 해봤다 널렸잖아. 이런 경험들이 2시간 동안 하는데 어떻게 기술이 안 늘겠어. 존나 늘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사전 작업으로 그냥 대충 1, 2분 하고 마니까 잘 안 느는 거고 그냥 뭐 여기저기 키스를 해보면 되겠죠. 나는 성관계 시간이랑 키스 시간이랑 같은데 야 뽀뽀라고 해 이 새끼야 그냥. 친구가 결혼 2년 차인데 매달 집에 생활비 때문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거 맞아? 전세 대출 이자에 집안 카드값에 다 내 친구 돈 100% 다 대주는 거 같은데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여자는 아예 사정을 모르나 봐. 한심한데 말은 못하겠어.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당연히 정상적인 집이 아니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집인 거죠. 말이 됩니까 저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퐁퐁이나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몰라서 퐁퐁 설거지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퐁퐁 설거지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고소득자들도 꽤 계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충분하니까 여기서 돈 안 써도 된다니까 대신 예쁘세요, 몸매 좋으세요 이렇게 그냥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님 친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빚을 내면서까지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생이겠습니까?
26살이고 남친 32살이에요. 남자친구랑 알게 된 지 3년, 만난 지 1년 넘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인생에 다신 없을 배우자감이라고 생각. 결혼 이야기 진지하게 제 쪽에서 먼저 꺼내도 될까요? 되죠. 왜 안 돼요? 님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뭐 때문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에 26살인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역으로 굉장히 계산 없고 순수해 보입니다. 요즘에 계산 많이 하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젊은 여자애들은 안 그러는데 몇 살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값어치를 흥정을 하다가 몇 살이 딱 되면은 갑자기 결혼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남자들이. 근데 26살이면 지금 님 전성기잖아요. 전성기에 나 그냥 너랑 종신계약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역으로 순수해 보일 수 있죠. 자존심이 아니고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집안이든 학력이든 그러면 좀 떨릴 수는 있겠네요. 학력 얘기까지 나온다고? 학력 얘기라. 그냥 완전 대놓고 물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어때? 나도 너랑 하고 싶지. 내년에 할래? 뭐 이렇게 나는 애기 빨리 낳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24살 연애에 결혼할 생각 있는 여자가 이야기했으면 답해줬을 텐데 오빠는 결혼 생각 없어 보여 이랬음. 아, 그분이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옥의 양자택일을 해야죠.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본인의 전성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는 선택이 있을 거고, 후자는 너무 안타깝지만 헤어지고 빨리 다른 분을 알아보는 그런 선택이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지방이고 오빠는 서울이에요. 아, 근데 보통 결혼하는데 여자친구가 지방대라서 좀 이러는 경우가 있나? 제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인서울 대학교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방대에 나온 여자랑 결혼은 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잘 안 할 것 같은데. 한다는 사람들도 있네. 약간 하긴 함 이러네. 그냥 외모나 성격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공부 안 한 여자는 싫다는 사람은 꽤 있는 듯. 저도 빡대가리는 싫어요. 고졸 주제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빡대가리 싫어합니다. 대화 안 통하고 이러면. 뭐 어쨌든 님이 26살이라 아직 어리시지만 한창이시지만 남자친구가 만약에 결혼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님은 결혼을 원하니까. 30살에 번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번따하면서 나이 얘기할 때 29일 땐 큰 부담 없었는데 30 되니 슬슬 부담되네. 한심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네가 30인데 27, 8을 번호 따면은 안 이상해 보이겠지. 근데 네가 30인데 20을 따면 이상하겠지. 32살 때부터 바뀌어야겠다 생각하고 헬스 시작. 처음 본 게 형의 관장형 헬스장. 여러 가지 용기 얻어서 자영업 시작. 6년 정도 얼추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 완벽하진 않지만 자리 적당하게 잡았고 슬슬 40 바라보는 나이라 짝을 찾고 싶다. 열심히 사는 여성분들이 보통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쉽지 않겠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빼미를 안 하는 여자면 여기서 이미 상타치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현실에서 빼미하는 여자 본 적이 없음. 넷상에만 많고. 저는 현실에서도 본 적이 있긴 한데 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은근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빼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억나는 거 하나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살 빼러 오신 분이었는데 결혼을 되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행을 한다고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분이 괜찮아요. 자기 남자친구 이름 땡땡이가 저를 더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겠죠. 보통은 누가 날 더 사랑해주면 고마워하는데 그 사람은 얘가 날 더 좋아하네? 그러면 좀 빨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안 만나고 싶겠죠. 누구든지. 흑자형 연애상담 기본 논조가 끼리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인 것 같은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남자들이 많은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한 생각인데 제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나의 노력 이외의 것들을 먼저 바꾸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타고 싶으면 내가 오토바이를 연습을 하면 되는데 오토바이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연습을 하고 싶어 해요. 자전거를 탄다고 치면 더 좋은 자전거로 바꾸고 나서 자전거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되게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조건 내에서 열심히 먼저 하고 성장이 보여서 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
싶을 때 기변을 하든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당장 나가서 뛰면 되는데 지금 당장 굶기 시작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 안 먹고 근데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찾고 헬스장 가서 PT를 끊어요. 반드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에 좀 걸린 사람들이 많죠. 현대인들 중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는 중인데 이거 고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딴 생각 좀 하다가 난 좀 바람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바람기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은 저보다는 덜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바쁘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쟁취해야지만 행복을 느끼잖아. 근데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 이런 성향이 좋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사람을 찾잖아요. 남자라면 예쁜 여자, 여자라면 능력 있는 남자. 근데 아까쯤에 제가 어떤 걸 잘하고 싶을 때 완벽하게 준비하고 비싼 무언가를 하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잖아. 이게 사랑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엄청난 사랑을 줘보는 거죠. 후자의 경우 행복해지지 않을 것인가? 전자에 비해?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해도 엄청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이 질리면 다른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 행위 자체가 즐거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사랑을 준다면 과연 이 관계는 서로 행복하지 않게 될까? 힘들기만 하고 끝날까? 저는 왠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하게 든 생각이 제가 제 아내한테 빚을 좀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내는 저보다 8살이 어려요. 그리고 제가 좀 덜 건강하게 살고 더 위험한 취미 생활들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 수명이 제가 훨씬 짧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보다. 제 와이프는 아마 80대 이상 살겠죠. 왜냐면 제 아내의 할머니가 현재 거의 100세에 가까우세요. 90대세요. 약간 장수 유전자예요. 제 와이프 쪽은. 저희 쪽에서는 70대까지 가는 분도 잘 없어요. 다 60대에 돌아가셔요. 아마 제가 훨씬 짧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죽어도 제 아내는 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뭐 조금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내가 아내한테 줄 사랑을 조금 빚졌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아닌데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스킨십하고 한 번이라도 더 고맙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 아내만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고 저도 기분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사랑을 자꾸 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대충 20년 정도 제가 더 사랑해 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한 20년 먼저 죽을 거라 그 20년치를 살아있을 때 좀 갚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재혼하셔도 이해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혹시 나 죽으면 무조건 재혼하라고.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오래 살 겁니다. 내 와이프는 의료기술을 못 받는 거야? 나만 받는 거야? 의료보험 내 것만 들까? 얼추 마치게? 그래서 제 와이프가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끔 한번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차피 너보다 먼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 와이프가 약간 울거든요. 많이 울진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작년 정도부터 오빠 지금 내가 오빠랑 수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러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먹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귀엽죠. 흡연 시작. 이근 3번 만났는데 첫 만남 여자가 1차 고기 삼, 내가 2차 삼, 두 번째 만남 내가 술 삼, 세 번째 만남 내가 밥 사고 카페 삼. 제가 나이도 많으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밥 먹자고 했으면서 계산할 때 뒤로 빠지고 밥 먹은 다음에 카페 가자고 하고 카페에서 오빠 뭐 먹을 거요? 묻더니 주문만 하고 계산 안 하고 뒤로 빠져서 쎄한데 기분 탓이겠죠. 저였으면은 세 번째 만나고 나서 번호 지웠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쓰던 룰인데 2번 연속으로 사고요. 3번째 안 사면 안 만나요. 그냥 번호 지워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돈을 얼마 쓰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밥 한두 번 더 사서 잘 걸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 느낌이 제일 중요하지. 그 여자가 진짜 쎄한 앤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왜냐면 진짜 낭창한 애들도 있더라고. 진짜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되게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 나랑 반대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긁혀서 뭐가 걸려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랬어요? 이러는데 진짜 몰랐음 걔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100%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기를 꺼내봐야죠. 낭창이면 잔나도 한낭창 하잖아. 잔나는 실제로는 굉장히 좀 섬세한 느낌의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한 번 딱 더 만나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한 번 때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차로 뭘 먹는데 계산을 안 하고 또 빠진다? 그러면은 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2차는 안 가고 그냥 집에 오고 번호는 지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님이 쎄한데도 지금 3번이나 만난 건 좀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가정 형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빚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할 때 빚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되게 큰 빚은 아니었는데 그지니까 작은 빚도 잘 못 갚는 그런 상태이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꺼내니까 엄마를 싫어한다든지 탓을 한다든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 탓을 좀 덜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사실을 얘기할 뿐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면 약간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갔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불운하죠. 근데 하필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고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면서 단점들이 이제 부각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빚이 없었으면 그런 단점들이 발현이 안 됐을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빚이 이기기 좀 많이 어려워요. 옛날에 어느 대학교 대나무숲 거기에 좀 장문으로 올랐던 글 중에 누구야 나 누구야 아마 알아볼 거야 뭐 이러면서 본명이 아닌 별명 같은 걸 썼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헤어졌잖아. 네가 되게 힘들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잖아. 근데 난 너한테 너무 고마워. 여자가 쓴 글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여유가 너무 없어서 나는 너랑 한 모든 일이 내 인생의 거의 첫 번째 일이었어. 그래서 뭐 너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데이트다운 데이트 해보고 싶었을 텐데 맨날 나 때문에 자판기 커피 마시고 공원 돌고 분식집 정도에서 데이트하고 이런 데이트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옷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서 너 많이 창피했지. 우리 기념일에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은 걸로 레스토랑 같은 데서 파스타 사줬던 거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최근에 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많이 좀 그랬는데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슬펐지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 1, 2년 동안 나 되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가난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왜냐면 사람이 변하니까.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진짜 많이 가난하면. 근데 그 상대도 그렇게 돈이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문제였겠죠.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난한 거는 그냥 좀 불편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공감을 많이 했던 얘기가 가난하면 불편한 건 맞긴 한데 그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성시경 형님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난하면 싫은 소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그 얘기 훨씬 공감을 했거든요.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자존감에 망치질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장항준 감독님께서 나이가 꽤 되셨는데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친구인 윤종신 씨한테 종신아 나 300만 빌려줘. 근데 윤종신 씨가 그날따라 뭔가 300도 없는 내 친구가 불쌍한 게 너무 화가 나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저도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좀 아니 항준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300이 없니? 나 300 없어 좀 빌려줘. 이런 사람도 계시긴 해. 근데 훨씬 많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싫은 소리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존감이라는 유리구슬에 망치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버전의 나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는데 OP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한번 가면 발 못 뺄 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내가 조언을 못 드리는 게 저는 OP 가보고 싶었던 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만진 여자를 만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돈을 줘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몸을 팔러 간다고 해도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님한테.
제가 소년의 시간 리뷰할 때 그 아버지 비판을 하면서 저 사람은 모든 상황이 자기가 통제가 될 때만 좋은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저랑 닮았다. 제가 저런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긁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통제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남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성향의 남자면은 보통 바람을 잘 안 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 꺼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차라리 안정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죠. 결혼을 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죠. 내가 뭐 바람을 피거나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 안 좋아하죠. 그래서 모든 성향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귀면서 다른 여자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절제해낼 수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거고. 만약에 짐승이에요. 내 짝이 있어. 개야, 고양이야, 사자, 호랑이야. 내 짝이 있어. 근데 다른 매력적인 암컷이 엉덩이를 이렇게 보여줘요. 냅다 가서 넣어버리죠. 고민 자체도 안 하겠죠. 왜냐면 짐승이니까. 인간이면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근데 안 참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참아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외도 있지. 애처가이고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바람피는 사람들 있으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욕을 해소하는 것과 와이프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구분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유흥업소에 간다든지 오피 같은 데를 간다든지 거기는 정말 테니스 한 게임 치러 가는 것처럼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처럼 어떤 나의 랄브에 들어있는 욕구를 배출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고 진짜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과 가정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흥업소나 이런 곳을 안 가는 게 너무 바보 같은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내가 유흥업소에 가서 한두 시간 즐거운 시간 대비 거기를 가서 들켜서 내 여자친구나 아내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리스크는 소위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 기질이 강한 분들 중에는 그 위험이 흥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루인스키하고 그걸 했다가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이거 연구한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잃을 게 크니까 흥분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걸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흥분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돼버리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인데 비서랑 이러고 있는 게 만약에 걸리면 내 인생 끝장나 그래서 미치겠다 약간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 아닐까? 그 이유보다는 이제 보통 매력적인 이성과 하고 싶은 이유가 제일 클 것 같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흥분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걸 하면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타부라고 하잖아요. 터부? 하면 안 되는 금기? 금기를 어길 때 흥분이 되는 마음이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거나 되게 크거나 근데 그 터부를 어길 때 흥분을 느끼는 게 되게 큰 분들이 아마 바람을 많이 피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어릴 때 억압에서 온 걸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이 너무 좋은 건 무슨 성향임? 그냥 뭐 흔한 패티시입니다. 발 정도면 양호하죠. 뭔가 뒷목선, 겨, 발 되게 흔한 거죠 이 정도는. 예전에 신동엽 형님이 농담 삼아서 자기 아는 사람이 정수리가 성감대래. 그래서 얘는 비만 오면은 우산을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농담 삼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남한테 말하기 참 애매한 그런 성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뉴스에서 자동차 보고 흥분하는 패티시 봤는데 와, 이 사람은 천직이 그럼 교통경찰이네. 보통 신호수 하면은 되게 싫어하잖아. 힘드니까. 근데 그분은 내가 이 수많은 자동차들을 통제하고 있어. 가. 정지.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와, 씨. 분홍색 스포츠카에 존나 비비다가 걸림. 와우. 얼굴만 80점인 남자는 키 162여도 힘들까요?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자랑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 나름이니까.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종은 안 좋아해서 왜냐면 제가 관종이라 집안이 콩가루가 될까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분이면 좀 안 만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4살 연상 여친 1년 동거 헤어짐. 그분이 일을 안 해서 돈도 제가 다 썼고 월세도 반반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 내고 있어서 여친이 자주 뭐 사달라고 할 때 가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다고 하고 본인이 짐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돈도 가끔 빌려주고 그분한테 쓴 돈이 아깝네요. 좋은 여자는 아니었겠죠? 그냥 거지 새끼죠. 거지 새끼요, 거지 새끼.
제가 이렇게 그지 새끼라고 하는 게 물론 이렇게 돈이 없는 분한테 농담으로 그지 새끼야 뭐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 진심으로 거지 새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거지는 돈이 없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인 거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게 거지 새끼잖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자격지심인데 자기가 부족하니까 선공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 틀렸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공을 치는 거예요. 님이 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는 게 님이 100%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꿀리는 거잖아. 내가 꿀리는 게 싫으니까 오히려 역공으로 너 왜 돈 쓰면서 그렇게 유세를 떨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게 어딥니까? 너무 다행이지. 여자친구 있는데 제가 빚이 있고 힘든데 여친은 자기가 갚아준다 하고 제가 미필이니 군대 다녀오고 취업해서 열심히 해보자는데 제가 할 행동은 집안일 존나 하고 밤에 일 존나 해야 그나마 죄책감이 덜하겠죠. 아니면 놓아줘야 되나요? 저도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현재 아내하고 헤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님이 그 여자친구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고민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우습습니다. 그때 그랬지 크크크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님이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거 별거 아니야 안 힘든 거야 야 형은 임마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님한테 상처가 되겠지만 실제로 인생은 정말 다사다난하답니다. 정말 많은 일이 님과 님 여자친구 앞에 펼쳐질 거고 지금 있는 그 정도의 일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타이니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 갚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자친구한테 고맙다 라는 마음이 당신의 중심에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갚아준다고 하는 거 보면 여자친구가 능력이 있던지 혹은 빚이 얼마 안 되는 거겠죠. 저는 30대 초반에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나서 수술비 고작 150만 원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50만 원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그것 때문에 목이 막히면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힘든 일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1억으로 단타하면서 하루에 500을 잃어도 아이 씨발 이러고 말죠 그냥. 나중에 육아 생각이 있어서 노력하는데 임신 안 되면 어디까지 노력할 생각이시나요? 뭐 그때 가서 해보겠죠. 애 안 낳으면 이기적인 거라고 자꾸 꼽주는 직장 상사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대답을 아예 안 해요. 저도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큰 편이잖아요. 저도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참견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3배로 긁어주는 거. 그것도 잘 하긴 해요. 저는 원래 남을 잘 긁어요. 저는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되게 잘합니다. 직설적인 욕 아니고 빙빙 돌려서라도 조리돌림 잘하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면 상대가 거의 개발작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상사니 대답 안 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나? 제가 써먹었던 방법인데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라고 칠게요. 결혼도 했는데 애기 안 낳냐? 아, 네, 뭐 고민 중입니다. 야, 애기 안 낳는 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아, 뭐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또 그래? 아, 뭐 다다음 날 또 그래? 김 과장님, 저는 아이를 안 낳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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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10번 대답해 드릴게요.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몇 번쯤 더 대답해 드리면 안 물어보실 거예요? 전 애초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추천하진 않습니다. 직장 생활 안 했구나. 전 직장 생활 했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흑자일스 새끼 사회생활 안 해봐서 어쩌저쩌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숙식을 해야 하는 회사도 다녀봤고 이것저것 회사 생활을 해봤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추천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알려드린 거지. 왜냐면 저는 이 직장을 오늘 당장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은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시니까 추천할 수 없는 거죠. 형 나도 이번에 강아지 아프고 아빠 되고 싶은 생각 싹 사라졌어. 제가 흑고 아프고 애기 낳고 싶은 생각이 많이 떨어졌다가 소년의 시간 보고 다시 애기 낳고 싶은 생각이 좀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대답은 돈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월급이 적어서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부장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애기 낳고 싶은데 못 낳겠어요. 에이 돈이 없기는. 몇 시간 뒤 조대리 예? 돈이 없어가지고 애기 못 낳겠다며. 아 예. 마시고 있는 거 그건 뭐야? 아 이거 커피. 그런 돈으로도 애기 다 키워. 응?
애기 키우는 게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끼면 애기 키운다고. 이런 잔소리 계속 들어야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미국식 개그 중에 그런 거 회사인데 차장쯤 된다고 치죠. 차장쯤 되는 한 40살쯤 되는 거의 모쏠처럼 보이는 사람이야.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고 대머리야. 심지어 소갈머리 있고 싫어해 여자 주인공이. 근데 여자 주인공도 이제 아줌마인데 불임이야 부부가. 그래서 남편 쪽이 문제가 있어서 정작 기증을 받아가지고 시험관 아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좀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한 10명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갑자기 그 차장이 근데 그거 어디서 했어? 저기 ABC에서 했습니다. ABC? 내가 그 애기 아빠일 수도 있겠는데? 배를 가리키면서 예? 나 거기에다가 기증했거든. 그래서 그 여자가 존나 싫은 거야. 진짜 개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ABC 그 어디 로타리 지나서 거기 맞지? 나 거기에다 기증하고 왔잖아. 거기는 되게 엄격하게 상급 DNA만 뭐 어쩌고저쩌고 상급 DNA. 나 하버드 나온 거 알지? 키 6피트 1인치. 금융업계 종사자. It's me. 그 여자가 진짜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야. 차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냥 직접 말하라고. 패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야한 얘기 이런 거 전혀 없이 24바퀴 돌려버리잖아. 여기서 이제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보통 어떻게 돌리냐면 우리 간접사 한 거네. 우리 한 거나 다름없어요. 뭐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 맞잖아. 난 팩트만 얘기한 거잖아. 이게 이제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애들 특징. 유머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음엔 직접 얘기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내가 만약에 차장이면은 한 달쯤 있다가 걔가 한번 더 칠 것 같긴 해. 캐시? 예, 차장님. 다음 달부터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면 돼? 예? 매달 얼마씩 더 주면 되는 거야. 고소 안 당할 것 같아? 어떻게 고소할 건데? 뭘로 고소할 수 있어 이거를. 고소를 못해. 이게 성희롱 안 되지 이거는. 나는 많이 돌릴 것 같긴 하다. 어느 날 캐시?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종이를 하나 줘. 종이를 열어보면 되게 예쁜 아기 이름 리스트가 난 개인적으로 마이클이 좋은데 이게 성희롱인 거지. 고소가 안 돼요 이거는. 저기서 여자가 이기려면 더 세게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프렌즈 PB 방식인데 프렌즈 PB가 남동생의 아이를 가진 적이 있어요.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 차이가 나버려요. 할머니랑 결혼했어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특하게도 그 할머니가 난자는 있으셔. 아직 폐경이 아니셔. 그래서 남동생도 정자가 있잖아. 그럼 그 두 개를 합쳐. 그러면은 저시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할머니는 몸이 약해가지고 착상이 안 돼. 그래서 친 누나한테 혹시 대리모를 해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동생 아내의 난자와 남동생의 정자를 수정시켜서 누나의 몸에다가 착상을 시킨 거예요. 이제 PB가 병원 갈 때마다 쓰는 개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요. 친구랑 같이 가. 산부인과에서 PB 뷔페이 맞으시죠? 남편분은요? 제 동생 지금 오고 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네가 이 개그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 막 이러고. 이거보다 더 전에는 착상이 옛날엔 좀 어려웠잖아요. 프렌즈가 2000년대 극초반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90년대 후반 아니면. 그때는 이제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질 때라 착상이 잘 안 돼. 그래서 착상 시술을 하러 누나가 들어가고 남동생하고 와이프인 할머니하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진 거죠. 누나가 나와가지고 I'm pregnant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카페였는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 누나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PB 남동생이 약간 빡대가리거든요. 시험관 아기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 그래서 누나랑 같이 병원을 찾았는데 누나한테 의사가 약간 겁을 주는 거야. 사실 이 시험관 아기가 확률이 25%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정도를 한다 한 번에. 근데 임신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PB가 남동생 부부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몇 번이라도 다시 해줄게. 누나 이거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이고 우리 이거 전 재산을 턴 거야. 오 마이 갓. 의사 선생님께서 PB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뒤에 있던 남동생이 누나 술 마셔봐.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술 마시니까 임신 많이 하던데. PB 동생이 약간 빡대가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아까 차장님의 정자로 임신을 한 여자 사원분께서는 만약에 제가 그 여자라면 자꾸 놀림을 당하는 게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휴가 같은 걸 낼 때 오늘 반차 좀 쓸게요. 반차, 사유, 차장님의 아이가 발길질이 심함. 그리고 차장님 앞에 지나가면서 차장님이 도너츠 같은 걸 드시고 계실 때 옆에 지나가면서 Because of you 이러고 지나간다든지 뭐 여자 입장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죠. 그러다 정들겠어. 아, 차장님 개 못생겼어요. 핵뚱땡이고 개 못생기고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화를 냈지. 프렌즈의 그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모니카 맞나? 모니카도 아마 불임이 돼가지고 정자은행 그걸 좀 알아보는데 최종 후보 2개가 올라왔어. 하나는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왔고 키도 크고 금발에 백인 남자고 금융권에서 일하고 이 남자의 정자 하나. 하나는 이탈리안계 배우고 굉장히 핸섬하다 막 이렇게 써있어. 둘 중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이가 와서 잠깐만 줘봐 이러더니 It's me. What? Italian? actor, very handsome, it's me. 알고 봤더니 이제 친구 정자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조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걸로 해라고 계속 하는 뭐 그런 씬도 있었죠. 2개 다 넣어서 경쟁시키면 안 되나. 유료 친구는 지금 아마도 스포이드로 정자를 꽂아서 이렇게 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난자를 빼서 비이커라고 하냐?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최신 기술로 정자를 집어쳐 넣는 거야 친구야. 오케이? 보통 한 번에 할 때 난자 4개, 5개 정도에다가 하거든. 스포이드로 어우 걸쭉하네 이러면서 따끔하세요 이러고 쭉 쏘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미쳤냐? 뭘 2개 다 넣어서 경쟁을 시켜 임마. 수영대회야? 그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냥 야스를 하면 돈도 아끼고 쾌락도 느낄 수 있잖음. 그냥 야스를 해서 임신을 못하는 걸 우린 불임이라고 하기로 했어. 반드시 한다야. 불임이라서 정자를 기증받고 불임이라서 시험관 아이를 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흑자일수 구독자 수준 이런 게 네이버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거야. 하리보 깊게 했어야지. 진짜. 전에 어떤 커플이 임신이 안 된다고 병원 상담 갔는데 알고 보니 학문에다가 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완전히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임신이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왜냐면 관계할 때 어떠시냐 이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픈데 참고 하고 있는데도 왜 아프시지?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다가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패드립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는 미국식에 맘먹을 만하다 했던 게 한때 그 유행했던 거 알죠? 기분 안 나쁜 패드립 대결해가지고 너네 엄마 음식 솜씨 개쩔어서 밥 3공기 먹을 수 있음 뭐 이런 거. 너네 엄마 라면 물 조절 기가 막히게 함 막 이런 거.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만 좀 재밌더라. 너희 엄마 너무 예뻐서 여자친구 삼고 싶음. 그건 아니고 이 새끼야. 너네 엄마 소파 밑에까지 청소 깔끔하게 함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센스 없는 애들은 선을 넘어버려. 센스가 있어야 돼. 친구 엄마 이뻐서 설렌 적 있다 없다. 저는 연상한테 사실 매력을 좀 못 느낍니다. 너네 엄마 3대 500은 너네 엄마 예뻐서 남자 개 많음 이런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딱 경계선이 어느 정도냐면 너네 엄마 예뻐서 곧 너 동생 생김.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 교생 선생님 좋아하신 적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교생 선생님이 예뻤던 적이 없습니다. 전 연상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 지배욕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상 지배가 더 짜릿. 연상 지배는 주책이지. 료코도 연상이야. 그렇긴 하네요. 연상이 주는 그 홍시 같은 느낌이 있다고. 알지. 그 터질 것 같은 홍시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까는 그 맛. 알지. 그 쭈글쭈글한 맛? 그건 꽃감이고 임마. 여자 외모 중요하다 하셨는데 남녀 이성관계 말고 회사 생활에서도 이쁘면 실수나 장난에 더 관대해지나요? 당연히 굉장히 그렇고 질이 떨어지는 직장일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Z세대 친구들은 안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그리고 가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쁜 여자한테 훨씬 더 가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쁜 여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농담으로 어차피 내가 갖지도 못할 여자인데 왜 잘 보여야 됨 이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저는 그냥 능력 대비 나대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근데 저한테 예쁜 여자라고 함은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바라는 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쁜 분이 무례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남자들한테 무례하게 해도 안 좋은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숨쉬듯이 좀 무례한 분이 계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쁜 여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가끔. 그럼 저는 절대 안 받아주죠.
저는 살면서 못생긴 여자한테 개쌍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쁜 여자한테 개쌍욕은 몇 번 해봤어요. 왜냐면 못생긴 여자가 남자한테 주눅 들어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좀 짠해요.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쁜 여자가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 못 참겠어요. 그래서 쌍욕을 박습니다. 23살에 장애 생긴 것 때문에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형님 영상 보고 역도 시작해서 요즘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기자님. 너무 잘했다. 제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장애가 있다든지 집안에 큰 일이 있다든지 너무 가난하고 빚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올드보이의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초반에. 이런 쓰레기라도 살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대사 한 사람이 이제 동물하고 습관을 저지르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등산하고 농구도 하고 헬스도 하고 크로스핏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님은 지금 역도 하고 있고 나중에 역도 좀 하다가 딴 것도 또 할 거 많아요. 요즘 세상이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불감증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스팀에 게임만 존나게 사놓고 정작 게임을 재밌게 안 해. 근데 옛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게임 존나 즐겁게 했잖아. 제 나이 때 혹은 30대 한 중후반만 돼도 무슨 말 하는지 너무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집에 스타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스타를 하죠. 디아블로2 하루 종일 하죠. 다른 게임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그것만 계속해. 더 옛날로 가면 오락실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 2, 킹오빠 95.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그냥 영원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스팀에 내가 게임 사놓은 게 50개, 100개가 쌓여있어. 뭐 하지 안 해. 넷플릭스 들어가서 뭐 보지 하다가 그냥 핸드폰 켜서 쇼츠 보다가 자. 사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현대사회의 장점이잖아. 근데 내가 결핍이 있는 어떤 것에 긁혀 있어서 여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남보다 우월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긁혀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아예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너무 많고 저는 그거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뭐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딥하게는 안 하지만 저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1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게 제 삶에 굉장히 큰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